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 전에 SNS에 손편지를 써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필 편지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썼고 이게 조금 전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SNS에 올라왔다고 하던데 자, 최윤정 기자, 어떤 편지였던 겁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에 SNS를 통해서 이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필 편지를 통해서 지난달 12.3 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리고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면서 입장문을 게재했는데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서요.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되고 나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에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드러났다면서 다시 한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필 편지라는 게 지지자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동안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기보다는 12.12 담화도 그렇고 어떤 녹화를 한 영상, 조금 전에 녹화를 한 영상을 통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근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한남동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또 편지를 보냈죠.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감정이 또 격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제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보고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지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야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2년 반 동안 대통령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령을 불러온 어떤 국정마비 세력, 그 때문에 2년 반 동안 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지금에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건 그걸 저는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전언에 의하면은 앞으로 내가 2년 반 동안 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을 해서. 그만큼 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 것이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뭐 탄핵, 그걸 그 문차별 탄핵이나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예산 폭거 이런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일관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으나 그러냐 판단 문제는 또 별개로 판단이 있는 거죠. 예. 뭐 옳고 그름의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겠죠. 근데 이 말이 눈에 띄긴 합니다. 탄핵 소추되고 나서야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자들에게는 또 상당한 의미가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을 지지해주는 분들에게 결집을 하고 또 독려하는 또 그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가 되고 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또 복잡한 또 심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저렇게 편지를 쓴다거나 육성 메시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모순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조가 있는지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토로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거까지는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계엄령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못해 먹겠다. 물론 뭐 그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계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굳이 저런 얘기를 그냥 먼저 얘기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를 먼저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뒤늦은 아쉬움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자세히 상세히 다시 좀 되돌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이야기한 거 상당히 몇 차례 됩니다. 몇 차례 담화 같은 데서도 이야기를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를 위한 거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정마비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뭐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부에서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통령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전시나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그 계엄 소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는 볼 수가 있죠. 다만 그 판단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평가는 탄핵 소추라는 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강제로 이제 강행까지 했던 거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내란죄냐, 내란 수괴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